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집안에 100여 종의 나무를 가꾼 미니 수목원이 있는 집으로 가보시죠.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걱정, 중증 치매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갑이 없어도 장을 볼 수 있는 곳, 경남 김해의 전통시장, 삼방시장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혜선 씨는 평소에 건강 관리 어떻게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아직 뭐 이렇게 아픈 곳은 없어서 없어 보이세요. 좀 괜찮지라는 생각이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예. 바쁘다는 핑계로 좀 소홀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신 있다. 아직까지는. 네. 미모 관리, 건강 관리 아직까지 잘하고 계신데요. 네. 자, 이 30, 40대 직장인들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죠.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바쁜 이 30대, 40대가 돈을 버는 대신에 건강을 가장 많이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예. 무엇보다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요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건강한 혈관을 위한 정상 수치 얼마인지 아시나요? 일단 혈압을 생각해 보면 혈압은 하도 많이 들어서 120에 80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본으로. 정상 범위라고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고요.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정상 수치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숫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제죠 1일부터 오는 7일까지를 심뇌혈관 질환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일명 레드서클 캠페인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네,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3, 40대부터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자는 취지인데요. 네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구본상 아나운서 네네. 포함해서 모두 건강할 때 건강 관리 맞습니다. 잘 해야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수진 씨도 건강해 보입니다. 예,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는 곳이 많겠지만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은 곳은 20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북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진천은 19도, 증평과 충주는 20도, 괴산과 보은도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6도로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은 살짝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살짝 끈적이는 감이 남아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 사이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침수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금요일부터는 제13호 태풍 닝닝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 오는 날 전이 땡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밀가루 성분에는 감정을 조절해주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밀가루 속 전분이 혈당을 높여주고 처진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제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집을 한번 놀러 가보면 묘하게 그 주인하고 분위기가 좀 닮아 맞아요.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도 이제 주인을 닮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주인의 개성과 취향을 닮은 집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집 만나볼까요, 혜정 씨? 네, 이 마이맨션이 건축 자재와 스타일뿐만 아니라요. 갤러리에 노래방에 자연 연못이 있는 집까지 맞아요. 정말 다양한 걸 보유하고 있는 개성 있는 집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오늘도 정말 특별합니다. 네, 오늘도 놀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어떤 집인가요? 네, 일단 이 꽃과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이 지은 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원이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 꽃과 나무를 넘어서서 정말 이 수목원을 만든 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 펜션. 아름다운 프로방스풍의 전원주택. 그리고 집 옆으로는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긴 산책로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미니 수목원이 있고요. 집안에는 유럽풍 샹들리에와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가구가
우아하면서도 중후한 멋을 풍기는 집. 유럽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미니 수목원이 있는 집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 이 마을은 예로부터 어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동네라 하여 안인동으로 불렸다는데요. 오늘 이곳에 마이맨션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소개했던 집 정원에 배만큼 큰 정원이 있는 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구경 가볼게요. 얼마나 큰 걸까요? 청주시 낭성면의 관문. 앞뒤로 보이는 건 산밖에 없던 이 마을에 이렇게 크고 멋진 전원주택을 지은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윤옥, 전홍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뒤로는 백족산을, 앞으로는 국사봉을 바라보고 앉은 이곳은 아내 우윤옥 씨의 고향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 부부가 귀촌하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집의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총 대지 면적 1388제곱미터, 건평 181.8제곱미터의 커다란 2층 목조주택입니다. 무엇보다 이 집에는 남다른 특징이 있다는데요. 바로 큰 집 옆으로 넓은 수목원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나무와 꽃 등 자연을 좋아하는 아내가 40년 서울살이를 접고 내려와 집을 짓기 전 나무를 먼저 심어 이 수목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집 구경을 하기 전 그 얘기부터 들어봐야겠죠? 제가 오늘 집이 정말 넓다는 거는 듣고 왔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넓은 거예요, 선생님? 한 2,500평 되고 집 이렇게 들어간 지가 한 450평 정도. 아버님께서는 수목원을 좀 계획을 하고 집에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아주 잘 생각했다고 흔쾌히 생각했고요. 동의하셨군요. 예, 조경수를 다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나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예. 저기 심고서는 5년, 6년 차에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또 나무도 많이 심으면 그것도 수익이 또 창출이 돼요. 그냥 뭐 나무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흡족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또 멋있게 꾸며 놓으셨을지 오늘 저 혜정이랑 집 네. 구경 좀 시켜주실 수 네. 있으세요? 보여드릴게요. 가볼까요? 네. 이 집은 가족들이 사는 본체와 그 옆으로는 장을 만드는 공간, 그리고 장독대가 있고요. 농작물을 가꾸는 제법 넓은 텃밭과 마지막으로 수목원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작은 산책로를 따라 조성한 지 10년쯤 됐다는 미니 수목원의 오솔길을 걸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나무가 엄청 많아요. 되게 이쁘죠. 네. 요거는 이제 아이리스.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네, 거예요? 조그맣게 나오는데 봄에 보라색으로 펴요. 요건 잉글랜드 주목 있고 잉글랜드 주목. 아주 크게 아주 튼실하게 쭉 뻗어서 그럼 이제 막 멋져요. 자라고 있는 네. 단계인 거예요? 네, 한 10년 우와. 됐어요. 근데요, 그래도 이렇게 위로 네, 자라요? 위로만 자라요. 우와. 동그랗게 위로 자라서 아주 멋져요. 여기는 이팝나무도 있고 우와. 이팝나무 쌀나무라고 그러잖아. 불나무라고. 쌀나무. 네. 그리고 소나무를 우리가 네. 2008년도에 100그루를 심었어요. 소나무만 100그루요? 네, 소만 그때 당시 12년생을 사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22년, 23년 정도 됐지. 네. 이거는 뭐냐면 개수나무예요.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새 한 마리인가요? 마리 하면서 이제 그 개수나무. 노래 주인공이 이거예요? 네. 야, 저 처음 봤어요. 예쁘죠? 우와. 이게 대추나무예요. 대추가 네, 알알이 네. 정말 많이 열렸는데요. 그럼
가을에 오면 되게 맛있어요. 따서 그냥 먹으라고. 여기 실제로 네, 지금 네. 대추가 열려 있네요. 만져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와, 실한데요? 네. 근데 나중에 더 커지는 거죠, 더 선생님? 커지죠. 그래 빨갛게 되고. 아, 맛있겠다. 그래 나무에서 따먹으면 더 맛있죠. 놀러 오세요. 따먹으러 와야겠어요. 따먹으러 오세요. 넓은 정원에는 백그로의 소나무를 비롯해 멋진 조경수와 유실수들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이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랑 꽃들이 보이거든요. 네. 이 수목원에는 어느 종류의 뭐 나무와 꽃이 있나요? 네. 나무하고 이제 야생화 꽃하고 하면 한 100종류가 돼요. 100종류요? 네, 100종류에 이제 하나하나 치면은 진짜 한 6천, 7천 개 정도 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리요. 네. 관리는 지금 돈이 들어요. 이걸 즐겁게 보려면은 나무도 소독을 해줘야 되고 1년에 한 4번 정도는 기술자들이 많이 와서 약치고 또 전지도 해주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야생화 사이에 풀 다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7시까지 제가 뽑아요. 이것도 네, 네.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네. 작은 정원이라도 네. 관리가 많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가죠. 근데 이렇게 큰 수목원은 네.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그건 들거든요. 당연하죠. 수시로 그 약도 채야 되고 또 비료도 해야 되고 그거 손이 많이 가요. 그 위에도 여기 산책도 뭐 자주 하시나요? 산책하죠. 네.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 오늘은 무슨 꽃이 피었지?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엔돌핀이 솟아요. 에너지가 막 넘치시는군요. 에너지가 넘치고 엄마 너무 이뻐. 사람들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친구들 얘 이리 와서 꽃 좀 봐. 그거 제가 좋아서 네.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싱그러운 수목원 산책을 뒤로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넓은 수목원과 참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집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풀 한 포기 없이 잘 가꾸어진 잔디 위로 붉은색 목배기롱이 화사하게 맞아주는 정원. 이곳에서는 가끔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는데요. 붉은 벽돌의 웅장한 목조주택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거실과 유럽풍의 우아한 주방에는 핸드메이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멋스럽게 장식돼 있는데요. 나뭇결이 살아있는 앤티크 가구들이 고풍스러운 중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실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네요. 우와, 선생님 저렇게 또 이렇게 집 안에 들어오니까 가장 눈에 띈 게 이 샹들리에. 영국에서 앤티크 상들이 다 해서 서울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한 300~400년? 그 정도 된 등이에요. 근데 아주 색상이 이쁘죠. 사실 이렇게 초록색 네. 느낌 나는 등도 못 없죠.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300~400년이 네. 됐다는 게 너무 저기 하죠. 오래됐죠. 이 등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네. 장효파? 네. 라고. 장의자. 장의자. 네, 장의자. 네. 이거는 무슨 마리 앙뚜아네트가 네. 앉아서 진짜 고급스럽게 차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의자인데. 네. 이 의자는 재질이 뭐냐면 장미목이에요. 장미목이요? 네, 장미목이라서 이게 좀 약해요. 이런 고가구는 그냥 뭐 요새 현대가구처럼 세게 뭐 앉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국이나 어디 가보면 몇백 년씩 된 거 다 쓰잖아요. 네. 살살 앉으면서 또 수리하고 다 닦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 이것도 몇백 년 된 다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300~400년 다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크. 이것도 네. 그럼 몇백 년 된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죠. 어머,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일까요? 왜냐하면 이거 연신 닦아주고 관리를 잘하죠. 그래 조심조심 애기 다루듯 해야 돼요. 겨울 같은 건조하잖아요. 그럼 밑에 물 같은 걸 좀 놔줘야 돼요. 수분을 좀 이렇게 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틀어지니까. 그 여기서 비 오는 날 차를 한 잔 탁 하면은 너무 엔돌핀이 돋죠. 그럴 것 오세요. 같아요. 네. 고풍스러운 멋을 더한 거실에서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무들이 커가는 정원을 바라보노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데요.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4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해 서울로 떠났다가 3남매를 모두 키우고 돌아와
이제 고향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집. 우윤옥 씨의 집에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남편의 방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막내 아들 가족이 쓰는 다다미 방을 비롯해 한식 육아방까지 3개의 방이 더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수목을 키우며 사는 부부에게 전원주택에서 사는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제 이 집에서 한 10년 정도 또 사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셨던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원생 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전원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보수. 손 안 되게끔 하고, 또 나무 심을 때는 그 지형에 맞는 수종을 심고, 손 안 가는 나무. 소나무도 너무 많이 있으면 그건 관리하기 어려워요. 예. 그 아버지는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상 도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내 땅을 남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나무 땅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집을 짓는 것이 그게 이제 후환이 없다. 앞으로 혜정이가 두 분이 더욱더 건강하게 이 집에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와 꽃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집. 세월이 지나 손때가 묻을수록 그 멋과 가치를 바라는 오래된 가구처럼 이 수목원의 나무들과 집도 세월이 갈수록 그 멋을 더해가겠죠. 수목원과 함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집, 마이 맨션. 네. 네. 오늘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일단 봤습니다. 아까 우리 주인분께서도 2,500평, 이제 8,26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니까 진짜 넓은 거거든요. 근데 옛말에 왜 손주 보면 나무 심는다 이런 얘기 있긴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나무를 심으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나무 부자요. 수종이 7, 80종이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그 노래에 나오는 개수나무를 처음 봤는데 네네. 잎 모양이 하트 모양이 정말 신기하고 예뻤고요. 또 목 백일홍은 여름에 아주 빨갛게 핀다는 점. 그러니까 수목원을 산책하면서 정말 많은 나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네. 바깥에서 수목원만 봤을 때는 집안은 과연 어떤 분위기가 궁금했는데 네. 완전 유럽풍. 그러니까 앤틱. 이제 앤틱과 관련된 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딱 들어가면 들어가면? 해외여행 온 것 같은 예. 네,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요, 소탈하시면서도 한편 더 럭셔리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저도요, 고가구나 샹들리가 300년 된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통 100년 이상 된 가구들을 앤티크라고 부르는데 네. 이 집은 300년 된 앤티크 가구들이 다 이렇게 집안에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마치 귀족 같은 느낌, 명품의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수목원만 주로 보나 했더니 안에 들어가서 또 볼 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았고요. 어쨌든 워낙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넓은 땅에서 나무를 가꾸시면서 사시는 게 참 멋져 보이긴 했는데 아까도 막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신다고 하잖아요. 힘드시진 않을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문가분의 도움도 있고요. 또 이 마을 낭성이 상상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다 보니까 해발 한 300m 고지에 있어서 산도 이렇게 또 넓고 또 공기가 좋으니까 네. 아침에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직접 구경 가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구경 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오늘 주인공분이 우윤옥 여사님께서는요. 손맛도 좋으시고 또 공기가 좋다 보니까 장을 담그고 계세요. 그래서 놀러 가셔서 장도 담그시고 또 꽃가나무도 많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우리 집 좀 멋진 집을 좀 구경하고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그동안 나왔던 집 구경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네. 집 구경 정말 잘했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집이 나올지 기대가 네네네. 됩니다. 자, 우리 유혜정 리포터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 만나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여러분 위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수목원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조경수, 2번 유실수, 3번 약용수, 4번 배산임수 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는 나무 이름이 절대 아니죠.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무로 정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멋진 나무,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나무와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담도 네.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저기 운동하러 가시면 산에서 나무 등에다 이렇게 나의 시원하죠. 고마운 나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나무에 얽힌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사진도 좋고요.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준비 하나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시어머니께서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걸 묻고 또 묻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래도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님 도움을 받아가며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씻지도 않으시고 옷도 갈아입지 않으세요. 몸에서 냄새가 나서 제가 좀 억지로 씻기려고 했더니 저를 때리고 팔을 꽉 깨무시는 거예요. 어찌나 놀라고 아팠는지 저도 힘들고 고민입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이런 증상도 더 심해질까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에서는 중증 치매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사연만 들어도 아이고 좀 치매신가 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사연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치매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중증 치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미담 요양병원의 오종현 병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초기 치매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진행된 단계를 중증 치매라고 할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매를 말할까요? 네, 치매는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의 심각도와 기능 수준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게 되는데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표에서처럼 이제 주변 가족들이 기억력 저하와 같은 환자의 증상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지만 아직은 혼자 지낼 수 있을 정도를 이제 수준을 초기, 그다음에 돈 계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랜만에 보는 가족을 잘 못 알아보고 리모컨과 같은 가전제품의 사용법을 헷갈려하는 등 네.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지내기 어려운 수준을 중기, 그리고 기억력, 언어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독립적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을 말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치매를 일으키게 된 원인에 따라 진행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흔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과는 아주 서서히 시작되며 40대 이후에 시작되어 60대 정도가 돼야 이제 눈에 띄는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는 특징적으로 최근 기억의 장애가 나타나고 네. 이어서 실어증, 실행증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는 실인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면서 예전처럼 신속하게 주위 환경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에 다다르게 되면 보행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서 주로 네. 누워서 지내게 되고 근육의 위축이 나타나고 종국에는 식물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 무섭네요. 예. 그 치매가 진행되면 또 뇌가 망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뇌 영상 소견을 보시면 네. 전반적인 뇌 위축과 뇌실의 확장, 그리고 해마와 내측 축두엽의 위축 등이 보이게 됩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죠. 네. 이 사진은 이제 지표와 평면이 되게 뇌의 단면을 촬영한 MRI 영상으로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상, 초기, 중기, 말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뇌 조직이 비어 있는 공간을 이제 뜻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뇌 조직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조직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다음 사진 보시면 예.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치매가 진행된 이제 사진인데 예.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은 것이 그러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저쪽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내측 축두엽 부위인데 저쪽 부위가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예. 조직의 위축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꽉 차 있지 않고 비어 있게 되는 게 일단은 네. 딱 눈으로 보기에도 네.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주변에 치매 환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증상들을 좀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영화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아 그때 이런 증상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정도로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 있을까요? 예.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네, 치매 환자의 주된 장애는 이제 기억력, 판단력과 같은 인지 기능의 장애입니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기 이후가 되면 이제 비인지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30-40% 정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의 종류로는 망상, 환각, 오인, 우울증, 불안 증세, 초조 행동, 성격 변화, 수면의 변화, 식욕과 성욕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빈도가 흔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보면 네. 망상과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것이 누가 물건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도둑 망상이 흔하고 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으로 느끼는 환각의 경우에는 환청이 제일 흔합니다. 또한 명백한 이유 없이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배회 행동, 동일한 문장이나 질문, 불평을 되풀이하는 반복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사례에서처럼 물거나 발로 차거나 침을 뱉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망상도 꼭 그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놨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항상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망상도 가만 보면요. 맞아요. 예. 사연 속에서 보듯이 이제 또 한 번 물어본 걸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요. 이런 같은 예.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사연 속의 환자분처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방금 질문한 사실을 잊어버려서 다시 반복을 하거나 네. 아니면 환경 변화나 주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 정서 상태가 불안해지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짜증내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네, 치매는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아기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말을 하게 된 아이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치매 어르신과 이야기할 때는 비록 틀린 말을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언쟁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해봐야 결국 얻는 것은 없고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르신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네. 요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따져서 요건 요러니까 요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분에 좀 맞춰드리라는 거죠. 네. 좀 어린아이 대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을 내줘야 할지 고집하기보다는 감정 상태에 맞추어서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통해서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어르신이 반복 행동임을 눈치를 채면 화를 내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치매가 이제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와 대처가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좀 치료를 잘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중증 치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진짜 제일 궁금한데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네, 치매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자연 경과상 사망 3에서 5년까지 심각한 장애 상태가 유지된 채로 지내게 되는데 네.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 이러한 상태를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예. 네, 표를 보시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기능 수준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곡선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자연 경과고 오른쪽에 있는 곡선이 치료를 했을 때의 자연 경과입니다. 치료를 했을 때의 병의 경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 모두에서 기능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 원래 중증 기간이 평균 3에서 5년 정도라면 치료를 통해서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는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렇게 중증 환자들 주변에서 그래도 어쨌든 케어를 좀 잘 보살피고 싶은 텐데 어떻게 해야 좀 잘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중증 환자만을 위한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증으로 이미 진행된 치매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에서처럼 정신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의 정신행동 장애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네. 또한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치매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요구를 파악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치매 환자에게 남아있는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네. 의사소통이 안 되어도 말을 거셔야 하며 접촉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욕창, 흡인과 같은 신체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 그게 또 치매 환자를 돌보려면 가족들의 희생이나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치매는 발병 후 대개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병에 걸린 채로 지내게 됩니다. 이런 긴 기간 동안 환자분의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식사나 용변,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의 보살핌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특히 중증의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라면 더더욱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가 많을 텐데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그중에서 특히 간병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네.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이제 교대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한 집 밖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 모시는 어르신과 한 곳에서 쉰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사용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다른 관심사에 바쁘게 열중하셔야 합니다. 간병을 하시는 동안 절대 삶이 간병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하며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셔야 하며 또 적극적으로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요양시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쯤 되면 거의 프로 간병인이 돼야 되는 수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 정말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외래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언제 요양시설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왜 우리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셔야 하냐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대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양시설로 모시는 시기는 치매의 진행 정도보다는 가족들의 여력과 더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어르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없게 되는 순간 요양시설로 옮기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자식이 있는데 시설로 모시는 것을 부모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 보이는 치매 어르신을 집에 혼자 계시게 하면서도 시설로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가 더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양시설로 모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부모님께서 더 편히 계실 수 있는 요양시설을 세심하게 찾는 것이 더 효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누워만 계신 분들만 계신 곳들도 있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만 계신 곳도 있습니다.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는 어르신을 나가지 못하게 관리가 가능한 시설도 있는 반면 자유롭게 산책이 가능한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의 거리나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께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시설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원장님의 또 마지막 당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가끔 같은 질문을 뭐 이렇게 반복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항상 기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우리 오정현 원장님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혜정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분 홈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체 비만 예방과 흰다리 교정에 효과적이고 집중력과 균형 감각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동작 독수리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바르게 쓴 자세에서 우리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보실게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바닥끼리 마주볼 수 있도록 손을 한 바퀴 꽈서 손바닥 왼손 오른손을 서로 밀어내 주실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에 내려주고 쇄골을 옆으로 늘려주실 거고요. 우리 이제 오른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균형을 잘 잡고 오른쪽 무릎 살짝 구부리면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발을 꽈서 발등으로 발목, 종아리까지 감싸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허리를 펴서 앉아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 마시고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호흡을 5번 해주셨으면 일어나 팔, 다리를 풀러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를 해주시고 오른팔 위에 왼팔을 올려서 팔을 한 바퀴
가지고 와줘서 손바닥끼리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동작하는 동안 손바닥끼리 더 밀어내주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 주실게요. 왼쪽 다리에 체중을 이동하고 중심이 잡혔으면 오른 다리를 가볍게 떼어내서 오른발, 왼쪽 다리를 감싸 안아줄게요. 골반과 어깨가 일직선인가 정면인가 체크해 주실 거예요. 두 손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끌어올려 스트레칭 해주며 허리를 곧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일어나 다리 풀고 발 풀러서 우리 이 동작 유지 자세에서 호흡 5번 해주시고 10회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의 1분 홈트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네. 저게 꽈배기 동작인 줄 알았더니 독수리 그러네요. 자세였군요. 네. 혜선 씨는 되시나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될 것 같아요. 왠지. 예. 자, 일단 여러분도 해보는 걸로. 한번 네.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른 지역 소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에는 삼방시장이라는 전통 시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젊은 주부들, 아이들이 단골 고객으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젊은 주부들과 아이들 단골 고객이 늘었다. 뭔가 네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태양초입니다. 끝내줍니다, 때깔이.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주말의 행복. 비단의 장사 왕소방 명월이 가격 저렴하고 물건 신선하고 야채도 그렇고. 저 큰 마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가져서 갈 때는 빈손으로, 올 때는 양손 가득. 내는 거, 굽는 거, 찍는 거 다 됩니다. 소풍 가자 삼방시장. 오늘의 반찬거리, 간식거리 단번에 해결해주는 곳. 두 개 1,000원씩. 왜 뭐 줄까? 한 개. 3,000원. 푸짐한 인심과 순박한 정이 살아있는 김해 삼방시장을 찾았다. 이거 받으면 딱 맞는데. 아니다. 전 제천 이거 정겹고 소탈한 분위기 속에 어라라? 중앙 통로를 점령한 의문의 하얀 탁자? 매대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 시장에서 파는 제품들을 좀 싸게 팔기 위해 가지고 매주 이제 할인 행사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설마 재고방출? 자, 오늘만 태양초 한 거에 12,000원. 자, 해태양초입니다. 끝내줍니다, 때깔이.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래 올리는 대신에 이제 좀 예쁜 거 좀 사게 가져와서 그 올리고. 이거 가와서 팔라고 예쁜 걸 놔놔. 아침 일찍부터 만들고 튀기고 지지고 상품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인들. 물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시장 상인 전부 다 그래요. 재고는 없습니다. 일명 삼방시장 소풍장터. 우리 삼방시장은 소풍시장입니다. 각자 평소에 팔고 있던 제품들을 매대로 갖고 나와서 평소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도 하고 또 뭐 상인들과 또 소비자들 간에 그런 서로 소통도 하고. 삼방시장은 다른 데보다 더 시원해요. 쾌적하고 시원한 쇼핑 환경까지 준비 완료. 지금부턴 넘치게 골라도 사치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평일 때 3,000원 받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토요일만 2,000원. 이게 2,000원이에요. 토요일마다 2,000원. 오후 1시부터 본격 개장. 침샘 꼴깍 식욕을 자극하는 먹거리 행렬을 보라. 풀티난다 풀티나. 올리기 전에 다 가져가. 500원 잘라드릴게요. 싸세요 그러면은. 비싼 거 없어요 삼방시장에는. 가격 저렴하고 물건 신선하고 야채도 그렇고. 거의 반값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저 큰 마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2첩 반상이 제일 쉬웠어요. 지금은 겉절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겉절이랑 파김치.
알타리도 많이 나가요, 알타리. 울어도 봤소 웃어도 봤소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찡그림 하나 없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삼방시장 좋아요. 다 친절하시고. 다른 데 가면 전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하는데 그런 말 안 합니다. 잘 된다, 고맙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상인들도 기분 좋고 손님들도 기분 좋고. 우리 시장이 소풍 가자 삼방시장 아닙니까? 소풍 갈 때 다 즐겁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들도 즐겁고 또 소비자들도 오면 즐겁고 뭐 장보러 나오면은 행복한 시장. 예? 장보러 나와서 뭐 항상 즐겁게 예? 가격도 싸죠. 상품도 좋죠. 그것도 모자라 지갑을 깜빡해도 괜찮다고요? 엄마,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카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네, 다들 다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는 거, 긁는 거, 찍는 거 다 됩니다. 현금이 필요 없다고요. 제로페이가 있으면. 제로페이 다 돼요. 이것이 바로 제로페이 선도시장의 위험. 단돈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바코드만 일단 으아 들이대. 상인들은 수수료가 없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경남에서는 다 됩니까? 경남에 됩니다. 게다가 문화관광경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까지. 삼방시장 소풍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들. 이번엔 장보러 나온 김에 기왕 쌓고 가실게요. 쉬어가는 북카페도 짜잔! 상방시장에 오면 탈 수 있는 거예요. 상방시장 올 때마다 타는 게 재밌어요. 전통시장 최초 다람쥐 미니기차. 삼방시장의 마스코트다. 저희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저희 시장에 오시면은 무료로 이 다람쥐 미니 기차를 타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들에겐 천국이 따로 없네. 아이들이 오면은 엄마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다람쥐 기차를 탈 때 실제 엄마들은 쇼핑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시장에 오는 굉장히 즐거워서 자주 엄마하고 삼방시장 가서 기차 타러 가자 이렇게 하니 당연히 젊은 엄마들이 나오니 매출도 또 상승되고 뭐 이걸로 인해서 한 일석삼조 이렇게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꾸준히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며 전통시장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는 삼방시장. 아니 이건 또 뭐래요? 롤러 쿠폰, 공짜 없는 쿠폰. 예. 상품권 여러 가지 나와요. 그냥 가기 아쉬울 땐 돌려라 돌려. 뒤에서 누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지. 뭐 받으셨습니까, 아버님? 선수권이요. 감사. 이 하는 재미지 뭐. 이 돌리는 재미. 마지막 즐거움까지 야무지게 챙기다 보면 꽉 먹고 알 먹고 장 보고 상품권도 얻고. 필요한 물건들이나 뭐 장 보실 때 이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뭐든지 이제 하시는데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시고 드시고요. 오늘 완전히 득템하네. 삼방시장에 애들 데리고 매일 옵니다. 맛있는 반찬도 사가고요. 건강하세요. 많이 와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삼박자 고루 갖춘 주말의 소풍. 10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장바구니 꼭 챙겨서 토요 나들이 떠나요.
네. 네. 자, 왜 지갑이 없어도 되나 했더니 제로페이가 실행되고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뭐 지갑 없이 가서 공연 볼 수 있고 장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선하게 저렴하게 또 살 수 있으니까 장 보러 갈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엄마가 장 보는 동안 아이들은 다람쥐 미니 기차 타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게 네네.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전통시장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네요. 잘 뵀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내드렸던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수목원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것은 것.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배산임수였습니다. 아, 저기 뭐 터가 좋은 것이죠. 터가 좋은 맞아요. 것. 예. 네. 자,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848님, 2458님 88님. 네. 축하드립니다. 8848님은요. 대추농장을 2,000평 정도, 이게 한 6,600제곱미터 정도 되겠네요. 네. 갖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손주들과 지들과 여럿이 나누어 먹으려고 골고루 심어 놓았는데 바이오 체리네요. 바이오 체리라는 열매. 네. 저게 이게 자두하고 체리하고 이렇게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개발이 됐대요. 근데 네. 저걸 저렇게 많이 또 심어 놓으시고 맛있겠네요. 지인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저도 먹어보진 못했는데 네. 맛을 좀 보고 궁금합니다. 싶네요. 자, 그리고 2458님, 감나무 평상에 앉아서 손자, 손녀 등하교를 지켜보던 할머니. 네. 이젠 안 계시고 감나무만 덩그러니 있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참 저런 그 지나간 추억 풍경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맞아, 생각이 떠오르실 것 나죠. 같아요. 네. 예.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아까 우리 윤수진 캐스터도 날씨 전해주면서 내일 모레 특히 비가 많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가을 장마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진짜 가을의 어떤 날씨들이 쫙 펼쳐질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더위도 지나가고 그래서 아마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북과학체험관이 20년 만에 새 단장을 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97억 원을 들여서 놀이형 첨단 과학시설로 새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고요. 9월 6일에 정식 개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상상 놀이터, 발견 놀이터를 비롯해서 로봇 수술 또 그리고 대형 공기 대포 쏘기 같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월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데려가시면 무엇보다 뭐 좋아할 것 같고요. 아이들 놀게 하고 어머니들 좀 보면서 지켜보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그윽한 솔향을 품고 있는 전통주 송로주의 맛과 향 느껴보도록 하고요. 네.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매주 주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뮤지컬 썰티나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 함께하겠고요. 특히 이제 비가 솔솔 내리면서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고 보행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